안녕하십니까. 혼난시민대학 변시호 학장입니다. 요사이 봄비가 자주 내립니다.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백신은 소문만 무성할 뿐 우리에게 아직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봄이 찾아오듯이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활동할 수 있을 때가 불현간 다가오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이라도 강의도 들으시고 음악도 배우시면서 즐거운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오랫동안 통일 강의에 활동해오신 장정호 교수님의 통일 강의와 이도경 선생의 망고땡이라는 노래를 배우는 시간으로 담았습니다. 다시 한번 통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 또 즐겁고 흥겨운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모두 고생이 많죠. 그동안에 한 번도 만나지를 못하고 있다가 변시우 연합회 회장님께서 준비하신 온라인 교육 해서 제가 여기에 저로서는 첫 시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그동안에 우리가 통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통일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제 이런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018년 4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 만나서 회담을 했습니다. 물론 이 회담은 우리 대통령이 하고 싶다고 해서만 된 것은 아니고 미국과 북한 간의 핵무기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아마 이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그 문제가 북한의 핵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핵 문제를 다루는 입장에서 남북 회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남북 회담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만 2000년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대한민국의 문재인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양에 가셔가지고 그 당시에 김정일이하고 만나가지고 회담을 했습니다. 그 후는 우리 대통령이 북한하고 만나서 회담하는 것은 아마 크게 두 번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가 같이 만났던 것은 1차가 2월 18일부터 4월 27일까지 그리고 2차는 2018년 5월 20일부터 시작했고 5월 20일 날 해서 두 번 했고 그 다음에 우리 대통령이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간 평양을 방문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근데 회담을 하고 나면은 정상회담을 하고 나면은 반드시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담할 때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공동성명이겠죠. 근데 그 공동성명 속에 첫 번째 공동성명 요약 가운데서 첫째,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 번영과 자주 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간다 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자주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도 제가 다음 어떤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통일하는 것은 분단하는 것도 국제적인 분단이고 반드시 통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국제적인 협조가 없으면 통일이 될 수 없게 돼 있었어요. 통일의 역사를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통일하는 것은 너는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끼리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국제 질서 속에서는 우리끼리 하겠다 하는 것이 성립이 안 돼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 성명과 자주 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간다. 이렇게 해나가는 것은 의미는 좋겠습니다만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두 번째는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인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것도 바람직한 얘기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야 되겠지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 가지고 공동성명 속에 이 얘기를 했어요. 2018년 4월 27일인데 판문점 평화의 집이니까 판문점에 가면은 판문점 휴전선 북쪽에서는 북쪽에 건물이 있고 남쪽에도 건물이 있는데 남쪽의 건물은 평화의 집, 북쪽의 건물은 판문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역시 여기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발표했는가 하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라고 했어요. 한반도에 핵이 없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문제는요. 여기 한반도에 핵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 한반도에 핵을 없앤다 하는 것은 남쪽이 핵을 가지고 있습니까? 북쪽이 핵을 가지고 있습니까? 북쪽이 북쪽이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한반도의 핵이 아니고 북쪽의 핵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정당하게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북한의 핵 포기 실현한다는 동의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잘못됐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 여기에서 북쪽이 조치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서 발전 못하고 있고 고립되어 있는 것은 핵 때문에 그렇거든요. 특히 미국이 북한에 핵을 내놔라. 북한이 못 내놓지요. 그거 내놔보면 뭐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는 북쪽에서는 큰 소리는 치지만은 답답한 것은 핵 문제 때문에 어려움에 들어가 있으니까 핵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절대로 그냥 내놓기는 어렵고 핵을 조금씩 내놓으면서 조금씩 북한의 이익을 취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 그래서 북한이 주동이 되어가 우리 대통령한테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런 핵을 없애는 목표를 세운 남쪽과 북쪽이
자기들의 입장에서 책임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한다 하는 것을 결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겠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의 핵은 옆에 있는 일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나라든지 간에 공산권 국가에서는 모르겠지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북한 핵 가지는 거 원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의 지지 그리고 협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 선언문 그 속에 포함을 시켰어요. 이렇게 되니 남쪽과 북쪽의 대통령과 북쪽의 위원장이 만나서 회담을 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니까 한국에서 반응이 일어났어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백두칭송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 청년들이 결성을 했어요. 단체가 13개 단체가 2018년 11월 7일이죠. 2018년 남북회담할 그때입니다. 해서 백두칭송위원회를 결성했는데 이 백두칭송위원회를 왜 결성했느냐. 그것은 남북 평화회담 때에 북한의 김정일이가 남쪽을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북쪽에 김정은이가 남쪽으로 서울을 방문할 것이니까 하게 되면은 환영하자. 사실 이 어려웠던 것이 뭔가 할 같으면은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에 김정일이하고 회담했잖아요. 할 때 회담 끝에 뭐라고 했는가 하니 김정일이가 앞으로 기회가 되든지 하면은 남쪽을 방문하겠다, 서울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실천했습니까? 안 했어요. 북쪽에서는 이런 약속을 암만 한다 해도 현실적으로서는 북쪽의 수뇌부가 서울을 방문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뒤에서 나중에 기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남쪽과 북쪽의 경제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북한이 내려올 수 있는 정도 못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얘기를 했어요. 내려온다 했으니까 백두청송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을 환영합니다 하고 해서 미리 앞질른 겁니다. 이건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 얘기는.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느냐 못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두고 봐야 할 일인데 지금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평화의 회담 속에 판문점 선언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것을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남북이 회담할 때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한다 했습니다. 그게 북한이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요거 그냥 발표된 내용 그대로입니다.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하겠다라고 두 사람이 약속을 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종전선언을 하자. 남쪽과 북쪽이 종전선언을 하자. 그러니까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 나가지고 3년 1개월 동안 싸움을 하고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을 했어요. 휴전했는데 그 휴전할 때에 도장을 찍은 나라가 중국, 북한, 그 다음에 미국, 6.25 전쟁 때 싸웠던 나라의 대표들이죠. 근데 한국이 6.25 전쟁 때 싸웠는데 한국 대표는 도장을 안 찍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안 찍었느냐 같으면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가만히 있는데 북한에서 쳐내려와서
대한민국의 모든 건물이라든가 뭐 80% 이상을 다 부숴버렸어요. 5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고 부상당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그 당시에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니 이거 안 된다. 이만큼 희생당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가만히 있는 나라를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이 판에 북진 통일하겠다. 휴전 안 한다. 계속 이승만 대통령이 도장을 안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는 좀 복잡합니다만은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을 달래가지고 한국의 군사력을 높일 수 있도록 미국이 원조하겠다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쭉 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휴전협정에 도장을 안 찍었단 말입니다. 그럼 휴전협정에 도장을 안 찍은 나라인 대한민국이 휴전협정에 도장 찍은 북한하고 앉아서 뭡니까? 종전, 이제는 휴전이 아니고 종전이다 하는 선언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미국도 있어야 되는데 미국이 도장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이 도장 찍겠습니까? 안 찍지요. 당장에는. 그래서 종전선언평화협정 전환은 결의는 했지만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참 실행 불가능한 거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야기는 있었지만은 실제로 미국에서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 이 개성공단은 잘 돌아가다가 그만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이 조성될 때 남쪽에서 돈 다 됐잖아요. 땅은 북한에서 되고 했던 것이 끝나버리고 난 다음에 자, 개성공단에 남북 공동사무소를 만들어가지고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개성에 공단을 새로 가동하도록 하자. 그러려면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필요하다. 해서 남북이 합의를 한 겁니다.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자 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적대행위 중지 평화지대를 만들자.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 갈라져 있는 휴전선은요, 그 휴전선이 적대 관계를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휴전 장소니까. 그래서 북쪽도 그렇고 남쪽도 그렇고요. 북쪽의 군인의 70%가 휴전선 근방에 와 있어요. 명령만 내리면 쳐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 군인도 휴전선 이남의 70% 이상이 휴전선 근방에 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휴전선의 평화지대를 만들어가지고 남북한이 싸우지 말고 잘 지내도록 하자라고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8.15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 아마 우리 옆나라 일본 같은 데서는 한국의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 우리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미국도 그렇고. 그러나 사실은 한반도에 분단되는 걸로 통해서 남북한이 서로 갈라져 가지고 70년이 됐는데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8.15 이산가족, 그전에도 이산가족 했어요. 한 7번 했습니다. 이산가족 만나는 것을 했는데 이번에도 하자. 회담하고 난 다음에 6월달에 회담했으니까 8월달 15일에 남북 이산가족 이 모임을 행사를 하자라고 합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북한에서는 철도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옛날에 제국주의 시대,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에 일본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 지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철도를 놨어요. 오래됐잖아요. 오래됐어요. 7, 80년 됐어요. 그 철도를 북한에서는 돈이 없어서 고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회담할 때
동해 쪽에 있는 철도, 그 다음에 서해 쪽에 있는 철도, 그리고 도로가 형편이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도로 포장은요, 90%가 넘어요. 그 북한의 도로 포장은 20%가 안 돼요. 도로 포장이. 그러니까 동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을 하도록 하자. 꼭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합의를 했으니까, 자, 보세요. 북한의 북한의 철도를 개선한다라고 하는 것은 드는 비용이 북한에서 낼 겁니까? 한국에서 낼 겁니까? 한국에서 내야죠. 북한은 돈이 없으니까 뭐 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한 그 해 북한을 방문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이 7가지의 판문점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실천해야 되잖아요.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이 되는가 안 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뜬금없이 2020년 6월 12일 날 이거 개성공단에 우리가 돈 들여서 연락사무소 차려놓은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돼서 이 YTN에서 보도한 건데. 자. 북한이 오늘 오전에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사진을 공개했죠.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이 폭파 동영상입니다. 조금 전 조선 중앙TV에 나간 화면입니다. 네. 앞서 어제 오후 40분이죠. 40분 개성 안에 있는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장면입니다. 다른 중 이렇게 개성공단에 이거 새로 만들었는데, 원래 있던 자리 부숴버리고 새로 리모델링 했어요. 돈이 얼마나 99억 달러, 99억 원,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우리가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우리한테 무릎보도 안 하고 부숴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회담한 내용을 무효다하는 선언과 같은 거예요, 이게. 이해가시죠, 모두?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상하다. 이거 만들자고 공동연락사무소를 만들자고 합의를 했는데 북쪽에서 우리한테 물어보도 안 하고 그 돈은 우리가 다 들여서 만드는 건데 다 폭파시켜 버렸으니까 여기에 이 사람들은 이거 다른 데서 내가 캡처한 건데 뉴스 코베텔이라고 하는 것에서 캡처했는데 김여정이가 명령을 해서 부숴버렸잖아요. 터졌거든요. 폭파해버렸단 말입니다. 우리 국회의원 했던 민병두 전 의원하고 백성주 전 의원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만들자 했던 개성공단의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그 영상, 사진입니다. 그러나 이제 남북 철도 만들어준다, 도로 연결시켜준다 하는 약속을 했으니까 남쪽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걸 실천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 실천하려고 뭘 했느냐. 여기 보시면 이제 철로를 개선하는 외정시대, 일본시대 때 만들었던 외정시대 때 만든 철로를 개선하는 그런 작업을 이렇게 한다 하는 걸 퍼포먼스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이 두 사람은 북한에서 온 대표고요. 여기에 철도 도로 연구 착공식에 이 두 사람은 남쪽의 대표가 나와서 이제 철도 연결시킨다 하는 착공식을 했어요. 착공식을 하고 난 다음에는 남은 게 뭡니까? 실천하는 거잖아요. 철로를 깔아야 되겠지. 근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하냐 같으면은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유엔과 미국이 제재를 가해놨어요. 북한에 돈 쓰는 것은 안 돼. 유엔에서 결정해놨어요. 미국도 합법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안 돼. 꼭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유엔 제재를 면제하는 데 들어가는 돈만 허락한다. 유엔에서. 그러니까 이거 하나마나 한 가지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자, 착공식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들어가서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공사에 들어가는 돈은 유엔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대통령이 김정일이한테 약속을 하기는 했는데 그 약속이 진짜가 되었습니까?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북한에다가 돈을 쓸 수 없다 하는 정도의 모든 것들은 북한에서 핵실험을 2006년이가 처음 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유엔에서는 안 된다. 북한에 돈 들어가는 건 안 된다.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착공식 하는 걸로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화날 거 아닙니까? 이거 번에 안 될 걸 갖다 왜 이렇게 착공식만 하고 공사 진행은 안 하느냐? 그러니까 개성공단이 새로 만들어나는 건물 폭파해보고 치아뿌리 이렇게 된 거죠. 이것은 북한에서 핵실험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이거 4차 핵실험하고 난 다음에 시위를 했어요. 뭐라고 했는가? 여기 보면요, 북한 김정은 도발, 여야 정치인들이 같이 해서 북한을 대응하라 하는 프래카드를 걸고 그때 피켓을 들고 이렇게 그걸 했습니다. 시위를 했어요. 그러면 북한의 핵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제재는 어떤 식으로 되어지느냐 잠시 보겠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에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북한 제재하는 것으로 시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북한이 무기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갖다 파는 거 안 돼. 그걸 만들어서 갖다 팔면은 제재 걸린다 해서 여기에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제1718호를 발표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북한에 제재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보면 2차 핵실험은 1차 2006년에 했지요. 2차는 2009년에 했지요. 3차는 2013년에 했지요. 4차는 2016에 하고 5차는 핵실험이 2016년 하고 6차 이때는 수소폭탄까지 만들었어요. 2차 대전이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터졌는 거. 그래서 내가 일본 들어가가지고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다 둘러봤어요. 근데 히로시마에 가보니까 그게 2차 대전 끝날 때 북한에서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던졌던 그 자리에 기념관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들어가 봤어요. 쭉 보니까 참 핵폭탄 가는 건 참 위험하다. 이건 해서 안 되겠다 하는 걸 그 절실히 느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많은 핵실험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이거 안 돼 하는데 이때는 4차 핵실험 할 때는 모두 막 굉장했거든요.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이요. 북한에 핵 가졌다 해서 별 생각 없어. 이 사람들 시위할 때는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마트 같은데 라면 같은 거 다 동남아 없었어요. 네. 지금은 보통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만성이 됐다 이 말입니다. 핵무기에 대해서 별로 겁나는 게 없어져 버렸다 이 말,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특히 한국 사람이 잊어버리는 게 잘해요. 금방 잊어버려요. 단점이에요, 그게. 그래서 북한의 제재가 핵폭탄을 제조해가지고 과시하는 것 때문에 이건 안 돼 하고 제재를 걸어놨다 이 말입니다. 근데 도로 만든다 하는데 그래. 제재 걸어놓을 때 도로 만들든지 뭐 하든지 북한이 돈 가지고 하는 건 안 돼 해놨는데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북한 철도는 어떻게 놔주려고 했느냐 보시면요.
자, 동해선, 고성에서 올라가서 두만강까지 선을 놔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경의선, 개성에서 12주까지 올라가는 선을 깔아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돈이 얼마나 드느냐? 돈은 22조 7천억 원이 든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어요. 정부에서. 22조 7천억이 든다고. 그러면 22조 7천억 원이 북한에 들어가야 도로를 만들고 철도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회담할 적에 유엔에서 결의를 받아서 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유엔이 승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착공식만 하고 채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남북 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회담 장소에서 서로 결의했던 내용 속에 실천했던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완전한 비핵화 실현, 북한의 핵을 포기했습니까?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헛일이다. 두 번째, 올 안으로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자. 실제로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될 턱이 없죠. 휴전 국가의 당사자인 대한민국이 도장을 안 찍기 대한민국에 가서 얘기할 자격이 하나도 없게 되어버렸어요. 미국이 원하고 북한이 좋다 하고 중국이 좋다고 합의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미국이 반대해요. 이게 안 되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 만들자. 만들었잖아요. 북한에서 폭파시켜버렸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평화지대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어렵습니다. 평화지대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남북 군인이 70%가 휴전선 놔놓고 남북으로 전진해가 있어요. 근데 휴전선에 요즘 얘기를 들으니까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가지고 북한에 전기를 공급하겠다 하는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왜 그런가 하니 원자력 발전소,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소 어디에 있습니까? 다 바닷가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원자력 발전소를 차려가지고 발전을 해서 보내려고 하면요 우라늄을 태워야 되잖아요. 엄청 열이 나잖아요. 이 엄청 열이 나는 원자력 발전소를 식혀야 되잖아요. 물이 있어야 되는데 휴전선에 엄청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휴전선 근방에다가 원자력 발전소 차려놓으면은 발전소를 식혀줄 수 있는 그런 물이 공급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물이 공급 안 되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을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합니다. 아유, 북한이 전기 없는데 우리가 전기 보내주는 거 좋잖아요. 그렇지만 가능성이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거의 가능성이 없어. 그래서 이거 꼽혀요. 그 다음에 이산가족 상봉 이거 끝났잖아요. 안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북한 철도 이거 안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을에 방북하겠다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간 거는 했어요. 다른 건 다 못했어요. 약속한 건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맞거든요. 앞으로 시간이 가게 되면 지금 못한 것도 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오늘 강의하고 있는 이 시간까지 보면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이유 중에서 큰 것이요. 미국이
처음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이용해가지고 북한의 김정은이가 갖고 있는 핵을 뺏으려고 했어요. 김정은이가 핵을 놓겠습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우리 국민들에게 물어본 여론조사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요. 98%가 북한이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 안 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해버리면 북한 살 맛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핵을 갖고 있게 돼 있어. 핵을 포기하고 난 다음에 당장에 남쪽하고 경쟁해서 남쪽에 사는 것만큼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혹시 포기할지 모르지만은 현재로 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죠. 그래서 미국의 국무장관입니다. 이분은요, 토니 블링컨이라고 하는 현재 이번에 새로 정권이 생겼잖아요. 거기에 국무장관이 2월 22일 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군축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 국무장관이 가서 연설을 했어요. 그 연설을 한 주제가 무엇인고 하니 이겁니다. 미국의 북한 핵무기 정책하는 걸로 해서 연설을 했어요. 그 연설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첫째요. 자, 그럼 미국의 동맹국이 대한민국이 미국의 동맹국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잖아요. 그 대한민국과도 협의하겠다. 그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일본, 미국하고 동맹입니까? 아닙니까? 동맹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을 해결하는데 미국이 일본하고 협력하겠다.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그 다음에 그 옆에 뉴질랜드, 다 미국하고 동맹국이거든요. 그 다음에 필리핀, 그 다음에 태국, 베트남, 저 유럽에 가면은 영국, 그 다음에 독일, 프랑스, 이태리 다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다 이거 세계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큰 힘을 가진 나라들이잖아요.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그런데 참 이게 사실 같으면 그 얘기죠. 일본은 미국하고 절대적인 동맹국으로서 같이 행동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동맹국은 동맹국인데 중국하고 붙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동맹은 미국하고 하면서 그리고 북한하고 가깝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사실이라면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두 번째 이 사람이 강연을 하는데 미국은 대량 살상 무기에 따른 위협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대량 살상 무기, 핵무기 아닙니까? 그죠?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하는 미국이 최종 목표는요, 북한의 핵무기 뺏는다는 거예요. 미국이 거짓말시키겠습니까? 이를 제거하는 국가 안보에 따른 원칙입니다. 미국의 원칙이 이렇게 결정됐다는 거예요. 개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원칙이 결정되어 있다. 이를 제거하는 국가 안보에 따른 원칙과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통감하고 있다. 이렇게 국무장관이 안전보장 유엔 군축회의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 문제를 놓고 우리나라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가 만나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절대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미국하고 연결해가지고 세계가 북한의 핵을 포기하도록 하겠다 하는 그 대열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어렵겠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다. 여기 한국과 북한이 마주 앉아서 회담 안만 해도 이건 헛일이요. 별 볼 일 없다 이 말입니다. 유엔과 미국이 북한 핵무기에 대해서 북한의 핵을 포기하기 전에는 계속 압박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2016년에 했던 그 북한과의 회담,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저 싱가포르에서 한 회담 뭐 있잖아요. 그것은 다 무산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성사된 것이 별로 없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1회차로서 통일을 생각해 봅시다라고 하는 통일의 기본적인 바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걸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저 계획은 2회차는 분단국가 통일 사례, 지구상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분단국이 5개 생겼어요. 그 분단국이 통일도 하기도 한 나라가 분단국이 있고 아직 통일 못하고 우리 밑으로 통일 못한 그런 나라도 있거든요. 그래서 분단국가 통일 사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단국의 통일 전략. 나훈학 하는 사람이 그 금년도 뭡니까? 설에 KBS에서 나와서 그 노래 부르러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가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들은 분들은 기억날 겁니다. 자기가 제일 듣기 싫은 것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는 소리 제일 듣기 싫다 했거든요. 그러면 나훈학을 가는 사람이 통일되는 걸 반대하느냐? 아니에요. 통일되는 걸 왜 반대하겠어요? 그분이. 그럼 왜 그러냐? 입으로만 통일하자고 해야 통일이 되느냐? 안 된다. 통일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되고 통일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남북 회담한다 해가지고 춤추고 김정은이 환영한다 하는 거 그건 그 사람들 환영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국가니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통일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통일이 되려고 하면은 통일 전략이 필요합니다. 통일 전략이. 이래서 우리 국민들이 틀림없이 앞으로 통일해야 됩니다. 통일해야 되는데 그 통일은 그냥 입만 노래만 부른다 해야 통일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통일 전략이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세 번째 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인 대학생 여러분, 코로나19 잘 극복하십시다. 2020년 1월부터 계속해서 한 번도 여러분들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교실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시내에는 한 30여 개 같이 가담하신 그 노인대학 연합회가 있는데 그게 변시우 회장님은 대구 향토 시민대학의 학장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동이 되어서 집에 가만히 있는 짓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유튜브로 통해 가지고 강의하도록 하자라고 해서 그 시작을 했어요. 참 고마우신 분들인데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교실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같이 만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때까지 항상 건강하게 또 유튜브 시대에 되는데 나만 사람 뭐 필요하느냐? 아닙니다. 예. 이거 보는 거는 간단하잖아요. 유튜브에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같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노래가 노래 강사 이덕영입니다. 오늘도 최고로 행복한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흘러간 노래 믿고 가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시아사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창 다 아시죠? 성창 가보겠습니다. 성창. 아무리 유행가가 좋지만 역시 흘러간 노래가 명곡입니다. 최고입니다. 자, 오늘 수하실 곡은 망고땡이라는 곡입니다. 망고땡. 가수 박우철 씨, 유모 아시죠? 유모 부른 박우철 씨 노래입니다. 망고땡. 제가 왜 이제 오늘 망고땡을 곡을 가지고 왔냐면은 요즘 어려운 시기에 좀 내려놓으시고 그냥 다 쳤자. 다 망고땡이 딱 잘 될 거야. 아마 내일은 또 내일 또 모레 또 이렇게 기대를 하시다 보면 그런 게임이 조금 넘었는데 이렇게 해서 제가 또 망고땡이라는 또 아주 가사말이 공정적입니다. 자, 이런 곡을 한 가져왔습니다. 한 펴 보십시오. 그 제 노래 들어보십시오. 이런 노래입니다. 망고땡 갑니다.
참 오랜만에 받아보는 말씀드립니다. 이거 얼마만입니까? 너무 반갑고 제가 지금 오늘 허물이 좀 됩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자, 비록 마스크를 쓰시고 이렇게 수업을 하시지만 참 대단하십니다. 노래 어떠세요, 망고땡? 좋아요. 경쾌하고 좋으시죠? 네. 가셔서 열심히 따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또 배우시고 한번 해봐주십시오. 아무리 좋은 노래라도 덮어 놓으면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무슨 노래인지도 모른다. 분명히 가르쳐드리는데.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사말 한번 보겠습니다. 만고땡. 세상만사 만고, 인생살이 만고, 만고땡이야. 만고땡이야.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팔자대로 사는 것이 스쳐가는 사연은 세월에 묻고 운명대로 인연 따라 흘러가야지. 욕심을 버리니 모든 게 만고땡, 산다는 게 한편의 연극. 만고땡이야. 사랑도 만고땡, 인생도 만고땡. 만고땡이야. 만고땡이야. 자, 여기까지 1절입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1, 2절 다 하고 난 뒤에 어디 갔느냐 하면은 항상 말씀드렸죠. 후렴샵이 이쪽 칸에 사랑도 만고땡 한 번 더 가주셔야 되는데 1, 2절 끝이 나면은 사랑도 만고땡, 인생도 만고땡, 만고땡이야. 땡이야, 만고땡이야. 마지막 엔딩 땡이야, 만고땡이야. 이렇게 한 번만 더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한 소절씩 이렇게 살살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빠져보십시오. 자, 전 좀 짧게 해서 갑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봐주십시오. 햇살마다 이 노래는 처음부터 쳐도 약간 좀 높게 들어갑니다. 중부터 시작합니다. 세상만사 만고 인생살이 만고 만고땡 이렇게 됩니다. 세상만사 만고 인생살이 만고 만고땡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갑니다. 처음부터 제 키를 조금 편하게 해드렸습니다. 갑니다. 안에 가까운데 신발이었습니다. 둘, 셋, 세상만사 만고 인생살이 만고 갑니다. 예리야 만고땡이야. 여기 세상만사 만고 인생살이 만고 만고땡 땡이야 만고땡이야 이렇게 읽어가는데 이 노래는 여기 보시면은 32단표가 다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항상 32단표는 뚝뚝뚝뚝 이런 식으로 불러요. 세상만사 만고 인생살이 만고 만고땡 이런 식으로 불러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땡이야 만고땡이야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근심 걱정 없는 사람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한자대로 사는 거지. 여기까지. 세상만사 만고 인생살이 만고 만고땡 땡이야 만고땡이야. 하나 둘 셋 넷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팔자대로 사는 거지. 팔자대로 사는 거지. 다음에는 스쳐가는 사연을 세월에 묻고 스쳐가는 사연을 세월에 묻고 가보겠습니다. 근심 걱정 없는 거 다부터 가보겠습니다. 근심 걱정 없는 하나 둘 셋 넷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팔자대로 사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스쳐가는 사연을 세월에 묻고
세월에 묻고 아니고 세월에 묻고 세월에 묻고 이렇게 불러주세요. 세월에 묻고 그 이제부터 정으로 내려옵니다. 세월에 묻고 운명대로 인연 따라 흘러가야지. 이럴 때 등을 약간 앞으로 당겨주십시오. 세월에 묻고 운명대로 인연 따라 흘러가야지. 자, 욕심가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니 모든 게 많건데 산다는 게 한편의 연극. 여기까지. 운명대로 인연 따라 흘러가야지. 욕심을 버리니 모든 게 많건데 산다는 게 한편의 연극. 이렇게 밀어주셔야 됩니다. 극자 아니면은 고음에서 조금 발음하시기가 힘드실 거예요. 자, 운명대로. 자, 스쳐가는. 하나, 둘, 셋. 스쳐가는 사연 세월에 묻고 운명대로 따라 흘러가야지. 하나, 둘, 셋. 욕심을 버리니 모든 게 많건데 산다는 게 한편의 연극. 자, 가져왔습니다. 자, 고음에서부터 다 놀았습니다. 가지고 욕심을 버리니 모든 게 많고땡 갑니다. 산다는 게 한편의 연극까지 왔습니다. 가장 높은 음입니다. 그리고 만고땡이야 만고땡이야 마무리. 사랑도 만고땡 인생도 만고땡 만고땡 땡이야 만고땡이야.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조금 돌려서 욕심을 버리니부터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욕심을 버리니 모든 게 많건데 산다는 게 한편의 연극. 하나, 둘, 셋, 넷. 만고땡이야 만고땡이야. 사랑도 만고땡 인생도 만고땡 노래가 이제 가사말도 같기 때문에 끝이 났습니다. 이 노래에서는 주의하실 발음 만 잘못하시면 왕자가 됩니다. 우리의 과일 망고가 다 만듭니다. 만이면은 자동적으로 혀가 이와 이 사이에 만이 됩니다. 이렇게 아니면은 망고가 되고 만 잊지 마세요. 근데 거의다 보면 아마 망곡하실 거예요. 왜? 편하니까. 망고 땡 이렇게 된다. 망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 노래는 약간 좀 리듬이 좀 중요합니다. 자, 이 이제 좀 짧게 해서 다른 사람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세상만 사랑하고 인생만 사랑하고 망고 땡. 살자대로
부르시고 같이 한번 했습니다. 제 생각인데 노래 거의 다 배우시는 줄 압니다. 워낙 실력들이 좋으셔서. 네, 신나게 부르세요. 다 잊어버리시고 또 노래 조금 못하면 어떻습니까?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기쁘게 하시라고 하는데 자, 한 번만 더 반주 없이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세상만 사만고 인생살이 만고 만고 땡 땡이야 만고 땡이야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팔자대로 사는 거지 스쳐가는 사연을 세월에 묻고 운명대로 있는 따라 흘러가야지 욕심을 버리니 모든 게 만고때 산다는 게 한편의 연금 만고땡이야 사랑도 만고땡 인생도 만고땡 만고땡 땡이야 만고땡이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음악을 전주를 오리지널로 다 갑니다. Thank you.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처음 시작할 때 돌이 있습니다. 잘 시작하셔야 되고 또 클라이막스 전 매주마다 말씀드리는 게 마지막에 엔딩 때는 항상 망고땡이야 하고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망고땡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숨 호흡을 남은 호흡을 끌고 가시는 데까지 끌고 가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내 호흡에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망고땡이야 이렇게 앞으로 살짝 밀어보십시오. 힘도 크게 드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음은 항상 배는 밖으로 고음을 미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금 키가 크게 높은 키가 아닙니다. 편안하게 지금 하니까는 계속 반복하다 보면 약간 힘은 드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또 더 나게 하면 노래가 맛이 없어요. 한 번을 더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가수 훌륭하십니까? 예, 조금 자신이 생기면 조금 크게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예, 자, 뭐 별거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시간을 또 이 아까운 시간들 다 넣어주시고 아유,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또 좋은 분들과 또 즐거운 옛날 그 시절로 또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디스코로 한 두 곡 정도 가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시죠?
계속 걸어가 보겠습니다. 갑니다. 울지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두 분이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우리의 시간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성호순입니다.